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2023학년도 3월 입학 전형에 대해서 학교별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교들의 전형 내용과 방식을 확인해서 비교하면서 성적대별로 어떤 형태의 전략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입시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지금부터 3년 특례 2023학년도 3월 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서울의 주요 그 9개 대학교 주요 최상위권 9개 대학교의 재외국민 전형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 중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3년 특례가 없죠.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없고 12년 특례 전 과정 해외 이수자 특별전형을 이제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 해가지고 서울대는 12년 특례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서울대학은 아니지만 포항공대하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전형이 없고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재외국민 전형이 없고 대신에 외국고 출신 전형, 외국고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 해외에서 공부한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 그리고 해외 고등학교 출신 모든 학생들이 같이 경쟁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 분석해 드릴 학교들은 최상위권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그러니까 외대,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입학 접수 시기, 그러니까 재외국민 특별전형 접수 시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에서 7월 6일까지 접수를 하고 7월 7일 날까지 이제 서류들을 업로드, 자소서가 있는 학교는 자소서를 업로드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서류, 증빙 서류들을 그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에서 7월 8일까지 접수도 받고 서류 마감도 동일하게 7월 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에서 7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서류는 7월 11일까지 업로드 시킬 수 있고, 자, 외대 같은 경우에는 접수 기간이 7월 4일에서 7월 6일로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와 같은데 서류만 좀 더 기간이 길어서 7월 11일까지 업로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 7월 4일에서 7월 7일까지 접수를 받고 서류를 좀 여유 있게 7월 11일까지 업로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유형의 이제 그 시험형 그 필기 시험을 보고 이제 3년 특례를 뽑는 학교이긴 한데 서류 접수 기간은 7월 4일에서 6일까지고 서류는 7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류 접수 기간은 서류를 접수하는 기간들은 그냥 여유 시간으로 보면 되겠는데 그 전형을 접수하는, 그러니까 서류 마감이 아닌 그러니까 원서 접수 마감인 날짜는 유의해서 볼 것이 그 날짜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다른 학교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비교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쟁률 같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7월 6일 날 마감되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그리고 경희대,
경희대는 어차피 시험형이니까요. 외대까지 요 학교들이 마감되고 나서 성균관대, 서강대,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내지 이틀씩의 여유를 가지면서 그 접수 여부를 경쟁률을 봐가면서 이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그 우리 일반 수시 입학처럼 그 과별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별 경쟁이 고려대만 과별 모집이죠. 아니기 때문에 뭐 눈치 작전 같은 것들이 통하기 좀 어렵다고 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특정 학교가 경쟁률이 뭐 그 날까지도 굉장히 높다고 하면 좀 피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뭐 지난 해까지의 경쟁률을 볼 때 3년 특례는 보통 6대1을 크게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8대1까지 가는 과들도 있고 뭐 11대1 뭐 가는 그 의대나 이런 약학대나 이런 경우 있지만, 대부분의 과들이 6대1에서 8대1이다. 뭐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학생들이 전부 6개 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1대1에서 2대1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년 특례는 재작년부터 이제 특례 그 자격 요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자격 요건에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아예 지원조차 못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예전보다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최상위권 대학들은 여전히 크게 변화가 없다. 대신에 조금 중위권 이하로 내려가다 보면 입학이 많이 수월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학 유형별로 각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뭐 그 지금 소개드린 9개 대학 뭐 전체 중에서 경희대만 제외하고는 모두 서류형 대학교다. 서류로 뽑고 면접을 보거나 면접을 뭐 안 보거나,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서류만 뽑든지 아니면 면접을 통해서 그 서류를 보완해서 뽑거나 뭐 이런 정도다. 다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이 아니라 시험형이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는 그냥 자격 요건만 보는 것이지 그걸로 서류로 평가해서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필기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다른 유형은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이긴 한데, 서류를 이제 1차 서류로 해서 마감해서 합격자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서류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검토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뭐 한양대 요강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러니까 면접 부분인데요. 뭐 면접 부분은 사실은 모든 학교들이 다 면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이 있다 없다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이제 본인 스스로 또는 이제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면 본인의 어떤 면접에서의 경쟁력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경쟁력이 높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면접이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면접의 상대적 경쟁력이 좀 약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접의 이제 난이도를 비교를 하자면, 자, 고려대학교가 이제 대면 면접이 있고요. 대면 면접에다가 제시문 면접입니다. 뭐 앞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시문 면접은 뭐 구술 시험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에 나오긴 하지만 한국 교과 과정을 어떻게 보면 좀 토대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뭐 물론 잘 준비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시문 면접이고 대면 면접인 학교가 고려대학교다. 그래서 면접에 좀 강한 학생들은 성적이 조금 약하더라도 면접이 더 강하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과감하게 고려대를 지원해 보는 게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난이도라고 본다면 연세대학교는 이제 영상 업로드 형식의 면접인데요. 자, 올해 2023학년도입니다.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영상 업로드 면접인데,
다만 질문은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영상 업로드 면접은 뭐 대면 면접보다는 상당히 좀 수월할 수 있다. 왜냐하면 편집하고 내용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조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튼 여기 연세대 같은 경우에 제시문 면접 질문이다라는 부분이 약간의 부담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업로드 면접인데 질문이 이제 그 일반적인 학생의 제출한 서류에 대한 부분이다. 뭐 자소서 또는 뭐 서류, 성대 같은 게 자소서가 없죠. 참 죄송합니다. 성대 같은 게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서류형 면접이고 영상 업로드 면접이다. 뭐 서류형 면접 같은 경우 우리가 부르는 서류형 면접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나 그 다음에 성적, 그리고 학생의 활동 내용, 고등학교 활동 내용과 학생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시문 면접보다는 그래도 답변하기가 어느 정도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고려대 제시문 대면 면접, 연세대 제시문 영상 업로드 면접, 성균관대 서류형 영상 업로드 면접, 이 학교를 제외한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외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고요. 뭐 경희대는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접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면접과 연관될 수도 있고 서류 제출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에서 자소서 같은 경우에 올해는 연세대는 자소서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고려대는 자소서가 없고 서강대는 자소서가 있고 성균관대는 자소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중앙대는 자소서가 있고 경희대는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소서가 없고요. 자, 외대는 자소서가 있고 이화여대는 자소서가 없습니다. 자, 자소서의 여부에 따른 어떤 그 입시의 전략이라고 하자면 여러분이 낸 서류들로 본인의 능력들을 충분히 검증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학생들은 뭐 자소서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서류가 좀 부족함이 있는데 자소서를 통해서 본인의 서류적 부족 부분이나 장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학생들은 자소서가 있는 학교를 전략적으로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많긴 한데 서류에 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으로 좀 본인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자소서가 있는 학교들을 전략적으로 많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뭐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3년 특례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6개 학교 지원에 제한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를 모든 뭐 학교를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6개 학교밖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6개 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를 제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참조해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 전략을 얘기할 때 제가 연세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부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연세대 영상에서 이제 3년 특례와 그리고 수시의 그 지원을 조금 병행해서 가져가겠다는 학생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이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수시 해외고생들의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외고 학생들끼리 경쟁이긴 하지만 상당히 상위권 학교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중위 또는 하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3년 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년 특례가 예년에 비해서 자격 요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래도 경쟁이 좀 더 덜 치열해졌다, 좀 쉬워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상위권 학교들은 여전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해외고 수시보다는 상당히 더 수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히 6개 학교 모두를 3년 특례로 지원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만
어떤 경우에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특별 어떤 전형의 이제 전형이나 전공들이 우리 그 3년 특례에 없다 했을 때는 수시 모집을 당연히 고려하겠죠. 그죠? 뭐 아시다시피 취업 특화형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뭐 SK 하이닉스 이런 곳을 취업 보장형 학과들, 뭐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학과들 중에서 3년 특례로 갈 수 없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제 그 3년 특례의 6장 중에 몇 장을 아껴서 일반 수시 전형의 해외고 지원 형태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수시 해외고 전형, 죄송합니다. 제 3년 특례 전형에 3년 특례 전형으로 모든 결과가 나오는 날짜 이후에, 그러니까 뭐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해외고 수시 전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에 어느 특정 과가 가고 싶었는데 그 학과는 일단 그 결과를 보니까 합격을 했다 하면 더 가고 싶은 학교들, 그리고 취업 특화형이나 뭐 특정 학과들을 더 가고 싶은 학과들은 수시를 통해서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원하는 학교 한 학교를 합격을 했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전략을 6개 전형 중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4장이나 뭐 3장 뭐 아니면 5장을 특례로 쓰고 나머지 한두 장을 아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었던 학과들을 수시로 지원, 해외고 수시로 지원 가능하다.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 언더우드가 이제 해외고 수시로 있기 때문에 국제형으로 그 부분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연대 일반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고 수시로 가려면 뭡니까? 수능 최저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특례를 활용하는 게 맞겠고,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과들은 연세대 지원할 때 그 3년 특례를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두 장 세이브해서 특례가 아닌 해외고 해외고 수시에서 국제고 국제형의 해외고 파트의 전형으로 지원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023학년도 서울 주요 9개 대학교의 3년 특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요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지원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살펴봐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지면서 오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2편에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